내가 해보고 싶었어 이거. 네, 이름은 임가희라고 하고요.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충남에 지금 저희 뭐 같이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은 31개예요. 그래서 충남에 있는 시민사회, 말 그대로 정말 시민사회 단체들이 뭐 개별적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지역에서나 부문에서나 활동을 하시지만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전문 연대하는 상설적인 연대체 조직이고요. 지금 한 20년, 작년이 2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연대회의 자체는 20년이 됐고, 사실은 연대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슨하게 활동해오고 돌아가면서 집행위원이나 운영위원 단위로 운영이 되다가 작년에 20주년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해보자 해서 이제 사무처가 설치가 됐고, 저는 작년 11월부터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한 만 4개월이 좀 안 됐어요. 3개월 반 정도 돼서 이제 총회 준비하고 있고 하면서 한 20년이 된 조직이다 보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고 20주년 때문에 또 보면서 사실은 감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사실은 광역단이나 연대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주 좋다는 것 외에는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다른 일도 그렇겠지만 대부분 뭐 원래 꿈이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되게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와보니까 이렇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몇 개 결정적이었던 기억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물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원래도 뭐 전공이 사회학 쪽이기도 했고 사회 쪽이기도 했고 또 뭐 집안 분위기나 뭐 이것저것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기는 했었지만 또 그냥 막연하게 그냥 관심만 있었어요. 근데 대학교 졸업반일 때 기사를 하나 보게 됐죠.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탕정에서 크림룸 알바를 하고 있으셨을 때였는데 길게는 안 하셨는데, 제가 다른 지역에서 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 집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엄마가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가 또 그런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오기 직전 거의 그랬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뭐 회사에서 이제 크림룸 삼성이었는데 회사에서 뭐 무슨 유독가스 같은 게 안 좋은 물질이 나온다더라, 여기서 일을 하면 몸에 쌓인다더라, 그리고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백혈병이 걸렸다더라, 뭐 갑상선이 어떻다더라, 그러면서 아 왠지 나도 목이 아픈 것 같아, 나도 뭐 어떤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엄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엄마가 맨날 일하고 오면 아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귀찮기도 했고, 또 삼성 같은 기업이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 안전을, 인류 기업인데 안전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막 이럴 리가 없어, 철저하게 할 거야, 이러면서 좀 무시했었죠, 엄마 말을. 아 뭐 자꾸 이렇게 징징대, 뭐 다 무슨 갑상선이 그렇게 통증이 쉽게 느껴지는 부위야, 막 이러면서 넘겼었는데, 그러고 집에 와서 자취방에서 기사를 찾아보는데 거기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삼성 반도체 산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시리즈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우연히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보다가 엄마 생각이 나면서 그 앞에 있었던 시리즈 기사들을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울었죠, 혼자.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고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아마 제가 싸이월드에 일기도 썼었던 것 같아요. 싸이월드에 너무 열받아서 이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고서는 혼자 마음을 울고서 그때쯤부터였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게 당연한 게 없구나, 남의 일이 아니고 다 내 일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더 사회 문제나 아니면 사회 참여적인 거에 관심이 더 굳어지게 됐고, 또 그 당시에 뭐 제가 딱히 전공적으로 엄청 열망이 강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좀 결정적이었던 순간들이 겹쳐지면서 이쪽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를 지방에서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20살 때는 좀 서울에 대한 열망이 컸었어요. 아, 짜증이 났었어요. 이제 국립대를 가야 된다고 해서 국립대를 가긴 했는데, 아니 왜 딴 집은 서울을 못 보내서 안달인데 우리 집은 왜 안 보낸대 막 이러면서 약간 열등감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괜히 그랬었기도 하고, 내내 그런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졸업하고도 잠깐 이제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전철에 영등포에서 막차 타고서는 막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막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천안이랑 서울을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그때 거기가 제가 인문학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분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자고 제안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천안에서 있기 답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천안이 뭐가 어때서요? 이러면서 아니 인문학을 한다는 사람이 말이야 무슨 지역을 무시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나는 지역에서 살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있었던 공간에서 또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이제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냥 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세대 차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선배들은 더 질이, 아까 계속 말할 때 아저씨가 그냥 하는 말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네 막 이러시는 것처럼 뭐 더 조심하거나 생각하면은 더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직접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운이 좋았는지 몰라도 뭐 그렇게 부딪히거나 이럴 일은 없었어요. 그런 문제로. 근데 불편했던 순간들은 분명히 있죠. 아니면 뭔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까 여기 쓴 것처럼 세대 차이라고 표현해버리면은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 이대남 이대녀 하면서 그 젠더 나누는 것처럼 자꾸 세대 차이라는 말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게 어떤 힘들거나 불편한 상황, 세대 때문에 아니면 나이 때문에 힘들거나 불편한 상황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정말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위계 때문에, 그 알게 모르게 있는 이런 차이 때문에 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때 한참 엄마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뭐 저희 엄마만 문제도 아니죠. 걔 그렇게 애가 그러고 돌아다녀서 결혼을 하겠냐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돼가지고, 여자애가 그렇게 해서 시집을 가겠냐 거기서 이래서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말 많고 뭐 그러고 다니면 불만 많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남자들이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던 때가 있었죠.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하는데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대학교 선배들이나 오랜만에 연락하거나 하면서 무슨 일 하냐고, 시민단체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뭐 원래 그랬었나? 아니면 뭐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그리고 단체에서 일하면서 직접적으로 겪은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가 상근자들, 뭐 사무국 활동가들은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그래서 뭐 일하면서 성적으로나 이런 불편함이나 아니면은 차별이나 이런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천안여성회전에 제가 요새 단체 방문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여성회전에 갔다가 거기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올해 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성차별이나 다른 성적인 문제들도 여러 가지 분야에 많지만 우리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단체들도 활동가는 사무국은 여성인데 또 보면은 대표나 운영위원들이나 이사들은 또 왜 남성들이 대부분인지 모르겠다. 여성도 많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중요한 또 자리는 남성들이 많아서 뭐 정작 일적인 부분에서 결정을 할 때나 실무 단위에서 일을 할 때는 여성들이 하지만 조직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뭔가 발언을 할 수 있거나 책임을 지거나 좀 이렇게 묵직한 역할을 하는 거는 남성들인 경우가 많아서 혹시라도 조직에 그런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그냥 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여성들이 불리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이 단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충 처리 과정이나 아니면 성폭력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교육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체계를 좀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그런 걸 겪지는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돌이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활동가들은 여성이지만 또 대표들이나 대표급들은 대부분 남성인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좀 더 커다란 단위에서 결정을 하거나 발언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았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좀 떠오르기도 하고, 단체에서 젠더 문제라고 한다면. 네. 아니, 민주노총이 무슨 맨날 정치투쟁 이런 거 얘기하고 정의로운 척 하면서 왜 정작 또 어떨 때는 지들 얘기만 하냐, 지들 중요한 얘기만 하냐, 지들 들어달라고 하냐, 그런 걸로 언니랑 좀 자주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노동조합은 원래 그런 데야. 원래 그런 게 노동조합이야. 자기네 얘기 당연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해라고 한다면은 그런 정도 선에서 이해를 제가 하고 있지 않을까? 노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는 모르겠고, 일단은 정말 접점이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네. 뭐 주로 접하는 게 집회에서. 그리고 뭐 천안에서 활동할 때는 그때 가브로토텍 투쟁 때문에 그때는 밥하러 자주 갔었죠. 근데 그때 생각해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때는 그 가브로토텍 조합원 중에 천안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도 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나중에 평가회의 할 때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뭐 조직 사업도 사람이 만나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그냥 조합이고 그냥 노동 이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매개로 이걸 접하게 되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아니면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천안에서 시민단체들이 그래도 많이 관심 가지고 많이 갔었죠. 그래서 민주노총이랑 접점이 있었던 거 하면은 그 정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뭐 자주 보고 진짜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부딪히는 일 자체가 없으니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지를 하든 뜻이 같든 뭐 아니면 뭔가를 같이 하든 일적으로 만나거나 단체로 그냥 어떤 집단으로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랑 사람으로 만날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연대회의 오면서 좀 있으면 38이니까 여성대회 준비하면서 기획단 회의에서 이제 조지영 국장님이 오시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 그냥 이렇게 있을 때랑 접점이 있어서 같이 뭔가 일을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사람으로 만날 때랑 느낌이 다르고 더 친근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인터뷰도 좀 반갑기도 했어요. 먼저 연락이 와서. 저는 또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 회원단체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편하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먼저 연락을 주셔서 되게 반갑기도 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진짜로 활동가들이 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일거리들이나 접점들을 자주 만들어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연락이 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민주노총이랑은 늘 뭔가 친해지고 싶었고 접점을 만들어가고 싶었는데, 또 마침 38이라고 해서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 여성 활동가들을 찾아주셔서 그 점도 반가웠고, 또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도 같아서 그것도 되게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렇게 제 활동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수다를 떨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실은 아까 하고 싶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러고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정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동안 또 스스로도 이렇게 내 활동이나 아니면은 조직에서 단체 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불편함,
뭐 젠더 문제든 위계 문제든 세대 문제든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더 정리도 되고 떠오르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고요. 뭐 오늘은 이제 3.8 때문에 기념으로 특집처럼 이렇게 찾아주셨지만 또 다른 일로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또 민주노총이 저는 그냥 뭐 연대하는 자리 아니면 집회, 뭐 지역에서 이슈가 터졌을 때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얘기를 또 해보니까 또 활동가로서 노동하는 활동가로서도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도 해볼 수 있었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실은 활동가들이 자기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또 민주노총이랑은 그런 이야기 뭐 일처럼 아니면 일상처럼 또 고민 이렇게 나누는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뭔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활동가들과 시민사회 단체들과도 그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3월이 아니더라도 노동가 세계 그리고 유튜브에 여성 활동가들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기뻤습니다. 네, 모두들 행복하세요.